2020년 한 해 동안 누적 판매량 34,000대 이상, 그야말로 SUV, 프리미엄 SUV에서 인기를 날렸던 그 주역, 제네시스의 GV80입니다. 안녕하세요. JMTV의 김채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작년에 뜨겁게 달궜던 GV80인데요. 정오모터스에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GV80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안정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뭐 프리미엄이고 옵션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저는 작년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이 GV80의 안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큰 SUV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펠리세이드도 있고 GV80도 있고 모하비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단연 독보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이 GV80을 추천드립니다. 3.5 터보 가솔린 AWD 등급이고요. 2020년 4월 등록 16,000km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5 터보 가솔린 AWD 등급으로 보시면 이 GV80 중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 옵션이나 기본적으로 추가된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추가 옵션으로 들어있는 듀얼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휠도 뭐 20인치 휠로 뭐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아, 출시된 지 이제 딱 1년 됐고 16,000km에다가 옵션도 많대. 그러면은 딱 봐도 에휴, 신차가랑 별로 차이 안 나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신차가가 8,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무려 할인이 들어간 7,700만 원에 해당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는 7,750만 원인데요. 1,200만 원 감가 정도 되고 16,000km 정도 뛴 거라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신차 사신 분들이라면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개소세, 그다음에 교육세,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되시는 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8,900만 원에서 훨씬 더 추가가 된 금액, 그러니까 거의 아마 9천만 원대의 차량이 구매가 되셨겠죠? 중고차로 보시려고 했던 분들이나 신차를 사시려고 했던 분들에게 모두 좀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 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전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속도 유지뿐만 아니라 앞차 간의 거리 유지까지 도와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측면 사고에 있어서 측면 모두 보호해주는 사이드 에어백 뿐만 아니라 후 측방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든다거나 했을 때 올려주는 경보 시스템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유지가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이 켜있는 상태에서 되는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많지만 이 차량에 있어서는 좀 안전 옵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디자인보다는 이제 내부 옵션과 후면, 실제로 이 차량이 왜 패밀리카로 여행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인치라는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나 큰 휠이냐면요. 보통 SUV에서도 18인치 아니면 19인치를 씁니다. 19인치도 솔직히 큰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2인치 휠이면은 굉장히 큰 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타이어를 바꾸신다면 이 인치수가 크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키로수가 얼마 안 뛴 그리고 이제 막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미쉐린 타이어로 충분히 그 타이어 교체 비용 걱정 안 하시고 앞으로 쭉 타시는 데에는 당분간 1, 2년은 거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보통 블랙 아니면은 브라운으로 이제 원톤으로 쭉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베이지 쓰면은 뭐 베이지, 뭐 블랙이면 블랙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차량은 투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짙은 초코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붉은색이 조금 살짝 들어가 있는 굉장히 짙은 브라운과 전 이 오묘한 색상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예전에 그 캘리그래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투톤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시트에서 보면은 언뜻 보면 블랙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블랙은 아니고요.
블랙에다가 한 3% 정도의 청록색을 섞은 듯한 그런 오묘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되게 걱정했던 게 이게 SUV고 인치가 꽤 큰데도 이 사이드 발판이 없어서 좀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방금 올라오는 데에 있어서 이 뭐 손잡이가 필요하다거나 사이드 발판이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꽤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계기판을 보면요. 보통 계기판을 보면은 그냥 평면에 이제 이렇게 전자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전석 시선에서 바라보면요.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전자 계기판이기 때문에 얇은 판 안에 모두 효과가 나와 있겠지만 보기에는 입체감이 있게끔 설계를 해놔서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이네요. 핸들도 보시면 기본 뭐 T자형이나 뭐 지읒자형을 많이 넣었는데 가운데를 위아래를 모두 뚫어놔서 핸들 그립감 어디 잡기에도 모두 굉장히 편안합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말씀드리다 끝날 것 같은데 전면에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와이드한 모니터가 나와 있고요. 쭉 따라서 내려오면은 우드로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전자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보시면 조그 셔틀이 2개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터치 조그 셔틀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이제 기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조그 셔틀을 보시면 흔히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형이 아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하얀 판에 손으로 터치로 글씨를 써서 또 내비를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안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터치로 하나씩 클릭을 해야 했다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 모두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우드 중에서도 보면은 좀 하이그로시처럼 반짝이는 좀 우드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좀 마치 리얼 우드처럼 결도 다 느껴지고요.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의 유행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시가잭이 사라지고 USB 타입의 충전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에코 모드고요. 컴포트. 계기판이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앞에 계기판이 바뀌기도 바뀌지만 스포츠 모드로 조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이 버킷 시트가 조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은 좀 더 고속 주행에 있다 보니까 뭐 살짝의 커브라든가 그런 데에 있어서 쏠림 그런 걱정 없게끔 옆구리가 쫙 잡아주어서 좀 더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있게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하네요. 저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시면 이제 듀얼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듀얼 썬루프로 장착이 되어 있고 또 보시면 기본 직물이 아니라 고급 스웨이드를 사용을 해서 차량에 있는 이 투톤 컬러와 맞게 브라운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 SUV답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창문과 썬루프가 열렸습니다. 라고 안내까지 해주죠. 지금 후진을 놨고요. 윗면에서 보시면 항공뷰 로 촬영되는 어라운드 뷰가 보입니다. 당연히 핸들을 움직였을 때도 나타나는 어시스트가 작동이 잘 하고 있죠. 저희 감독님 손도 잘 보이시죠? 근데 이게 보통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왼쪽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여주시면 옐로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도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들을 꺾었을 때도 뒷면에서 보시면은 그 감독님이 촬영을 해주셨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주차하는데 뒤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위험하게.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여기 지금 주차하고 있고 이 라인으로 내가 갈 거야 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터치로 됩니다. 보통 항공뷰만 나오는데 항공뷰뿐만 아니라 측면을 이렇게 근데 여기도 디테일 되게 많이 신경 썼다. 좀 찾으면 자랑거리 그런 느낌이네. 여기도 디자인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전면도 카메라가 지금 선명하게 나와 있죠. 전면도 보시면 이 핸들 움직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나옵니다. 이 옵션에서도 또 근데 이 차는 정말 안정성 끝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요즘 뭐 페라니나 포르쉐 보시면 간혹 가다가 이 깜빡이를 켜면은 카메라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도 있습니다.
보시나요? 정확히 보시면 계기판 라인에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측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각지대 경보장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어도 깜빡깜빡 소리로도 알려주고요.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계기판에 바로 보이다 보니까 굳이 시야를 왼쪽 오른쪽으로 뺏길 필요 없이 솔직히 전면만 보고도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고스트 도어는 어디에만 들어가 있죠? 대형 세단에만 들어가 있죠. 근데 해당 차량은 고스트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 패밀리카로서의 이 성질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족, 어린 애기를 키우시는 분 중에 이 고스트도어를 꼭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GV80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왜 뒷좌석에 설명을 드리고 싶었냐면 앞좌석에 열선 통풍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들은 거의 다 있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차량은 뒷자리에도 열선 통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태우고 뭐 여행을 가던 아니면 4인 가족 꽉 쳐서 가더라도 엄마 아빠만 시원할 게 아니라 뒷좌석에 있는 애기들도 모두 시원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캠핑카로 적합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220V 전원입니다. 보통은 USB 타입이나 아니면은 C가잭으로만 있는 경우가 많고 요 220V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가운데에도 센터 터널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굳이 선을 뒤에서 끌어오거나 앞에서 끌어올 필요 없이 중간에서 충분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에는 개방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통 유리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을 많이 주고 있고요. 옆으로 굉장히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시야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불편함 없이 굉장히 와이드함을 보여주고요. 보통 대형차에 많이 있던 이 요지 거울도 있습니다. 이쑤시개 거울도 들어가 있어서 혹여나 뭐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뭐 간단히 가면서 도시락 노나 먹고 하고 나서 딱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은 5인승이 아닌 7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의 뒷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릴 버튼이 있습니다. 탑승 버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카니발도 그렇고요. 뭐 7인승인 다른 기타 차량들도 그렇고 뒤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당기고 시트 당기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해당 차량은 버튼으로 충분히 탈 수 있게끔 공간이 좁혀집니다. 물론 완벽하게 카니발같이 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탑승하기에는 충분한 거리는 나옵니다. 제가 타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제일 좋을까요?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더 탈 거라 생각 못했기 때문에 저는 GV80을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천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지금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뒷좌석에는 누군가를 탄다면 아마 어린 친구들 탑승까지만 될 것 같고요. 성인이 타기엔 조금 협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부분은 여기에도 보시면은 실제로 뭐 열선 통풍 기능은 없지만 앞좌석에서만큼 타공 시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적으로 모두 절개를 해서 시트에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절대 성인은 못 탄다는 거. 또 측면을 보시면요. 7인승 차량이고 보통 뒤에는 아무도 잘 안 앉지만 구석구석 디자인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컵홀더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까지 모두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걸 보이실 거예요. 다 크롬으로 마감을 해놓고 뒷좌석에도 어둡지 말라고 조명이 모두 터치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버튼 타입보다 터치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죠. 3열은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아무도 못 앉기 때문에 일단 접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시죠. 얘는 선을 당겨서 해야 되나? 뭐 어디 뭐 눌러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수동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프리미엄 SUV답게 고풍스럽게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 놓으셨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크롬으로 시트 조작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3열과 2열 모두 전동으로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뒤쪽에 있는 마감, 이 가죽까지도 동일하게 이제 브라운으로 맞췄고요.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매트까지도 모두 색상을 통일해서 맞춰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역시 프리미엄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도 접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역시 돈이 좋아요, 그죠? 왜냐면은 제가 찍었던, 대표님과 찍었던 모든 차량들은 직접 손으로 당겨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탄화 작업까지는 필요 없을 만큼 꽤 평평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매트만 깔고 캠핑처럼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에 한강 뭐 이런 데서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앉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가 도어가 열리는 각도가 꽤 많이 높기 때문에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앉아서도 충분히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뒤에 컵홀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컵홀더에 맥주 한잔 놓고서 간단하게 얘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텐트 치는 동안 이렇게 틀어놓고 애기들 여기서 놀라고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옵니다. 제가 누우면 이왕 들어온 김에 발이 안 삐져나와요. 저 들어가 주나요? 자, 이 비닐 봉다리가 뭐냐면 신차 출고 당시 처음 나왔던 이제 그 그물망 유상한 뭔가가 있어요. 자, 이것의 용도는 뭐냐면 각각 헤드레스트 쪽에다가 이제 걸어놓는 헤드 쿠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까지 모두 같이 드립니다. 사실상 거의 신차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요즘의 트렌드가 이 버튼들을 숨기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왜 그랜저 IG 보면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난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차 중에서 조금 뒤로 가면은 여기 대놓고 버튼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얘는 이쪽 와이퍼 하단 쪽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시선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버튼이 들어가 있어도 눈에 딱 거슬리지도 않고 이 엉덩이도 크고 앞에도 크고 다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 스포일러처럼 디자인적으로 영향을 좀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무겁지만 무겁지 않다라고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이제 메인 설명은 거의 다 됐고요. 앞에 가서 내가 왜 그토록 저 사람은 왜 그토록 그렇게 안정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함께 보신 차량은요, 제네시스 GV80 3.5 터보 가솔린 AWD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4월식에 16,000km를 뛴 차량입니다. 딱 1년 동안 16,000km 뛴 거면 딱 꼬냥꼬냥하게 적당히 탄 키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인가요?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분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전복 사고가 난 게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0km로 달리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120km로 받고 점프를 해서 차가 돌았죠.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죠? 죽었다. 근데 타이거 우즈는 안 죽으셨어요. 심지어 생명이 그렇게 위독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다리 부분은 물론 수술을 많이 하셨지만 일단 생명이 위독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차가 무슨 차였냐? GV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설마 타이거 우즈급인데 깡통을 타진 않았을 거예요. 옵션이 좀 있는 차량을 타셨겠죠? 이 차량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뭐 커튼, 에어백 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 기사 하나가 모든 걸 말씀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안정성만큼은 정말 볼보급으로 잘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고 아니면은 뒤에 캐리어를 신고 여행 가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 GV80 SUV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도 좋고요. 공간도 넓고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안전성이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다 보니까 SUV 가족형으로 찾았던 분들에게는 솔직히 수입차 찾았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뭐 X5, X6 아니면은 뭐 좀 더 고가의 차량들을 알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가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디자인과 승차감과 운전감, 안정감까지 모두 고루 갖춘 이 국내 차량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80 소개시켜드린 김치현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차량으로 원하시는 차량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차량들 위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JMTV 김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GL2요. GLC를 타고 있고 GL2를 본 적이 있는데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생각해봐요. GLC도 5천만 원이 넘고요. GL2도 8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옵션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GL인데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 없는 게 있어요. 소름이죠? 8천이 넘는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GLC를 타고 있지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탔던 액센트보다 솔직히 사운드가 좀 부족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왜냐면은 GLC의 아쉬운 점이 이 오디오가 저음을 아예 못 잡아요. 고음도 못 잡고. 그러니까 옵션을 넣으라는 거죠. 근데 이 차량은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프리미엄 라인이어서 뭐 좋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지만, 뭐 노래 좋아하시고 뭐 좀 크게 틀어오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정말 차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 지금까지 GV80이었습니다. 됐어요? 완벽합니까? 요건 엑스파이 없겠지?